챕터 1 CEO의 아주 특별한 12가지 습관. 진정한 성공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있지 않다. 내 잔이 넘치도록 역량을 키우고 남과 나눌 때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 정보고 지식이고 아까워하지 말고 주의와 나누는 것이 CEO들의 공통점이었다. 요컨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유 마인드는 쓰면 고갈되는 광맥이 아니라 베풀수록 풍부해지는 수맥이다. 단 명심할 것은 다른 수맥을 찾아 나서는 노력을 하든 깊이 수맥을 파든 끊임없이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첫 번째, 최고의 성공 비결은 배포, 지구력. 내가 너희들에게 내 성공의 비밀을 털어놓겠다. 나의 모든 힘은 끈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루이 파스텔, 프랑스의 화학자, 박테리아 연구가. 미래는 점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란 말이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해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추진력과 지구력이다. 동창회에 가보면 학교 시절 반짝반짝 앞서 나갔던 친구들이 의외로 평범히 변해 있고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 친구들이 한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단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미래는 점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니 학교에서 보더라도 영리한 제자들은 자꾸 옆귀를 힐끔거리느라 학문에 깊이 매진하지 못하는 반면 곰 같은 학생들은 한 우물을 파며 결국 성과를 내더라고 적극 맞장구를 쳐주었다. 주식 투자는 포트폴리오 전략에나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고 나누어 담으라는 말도 있잖아. 하지만 인생에서의 성공은 한 종목에 올인에 매달리는 게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보이더라. 물이 100도에서 끓지만 기포가 뽀글로 올라오기 전까지인 99도까지는 다 똑같아 보이잖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학문이든 사업이든 자신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 같아. 성공의 언저리에서 그만두건 애당초 그만두건 결국 포기하면 모두 똑같은 것 아니겠니? 엉덩이의 힘이 머리의 힘을 능가한다는 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느낀단다. 그러면서 자신의 들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다. 사업이 안 돼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다. 너무 힘들어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5년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더란 것. 점쟁이의 말을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만두고 할 대안도 없다고 해서 참고 견디면 사업이 좋아질 것이란 말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5년을 견뎠더니 정말 사업이 잘 풀렸다는 것.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용한 점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며 즐기게 견디면 좋은 날은 오게 되어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성공한 CEO들을 만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물어보곤 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전문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자신을 믿고 한 우물만 파왔느냐에 있었다. 성공한 CEO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오랜 선행 투자 기간이 있었다. 철새처럼 여기저기를 옮겨다닌 이는 없었다. 남들 눈에는 얼핏 직선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삶도 자세히 살펴보면 굽이굽이 곡선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이들의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 성공으로 개화시킨 것은 스스로를 믿고 한 분야에서 버텨온 지구력과 인내란 자산이었다. 좌절과 실패, 불안정을 버티는 선행 투자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마법의 금가루가 이들의 경력에 화려하게 뿌려졌던 것이다. 시쳇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거 없는 배짱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밀어붙였던 것이다. 성공의 세계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 초기 단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멀리 성공의 돛대를 단 배가
떠오르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결같이 그 배가 반드시 오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재능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최고의 한식 체인점 업체인 놀부의 김순신 사장은 나의 강력한 성공 DNA는 시작하면 끝을 보고자 했던 자세라고 털어놓았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김을 매면 잡초가 없어지고 수확을 거두듯 농사의 법칙을 믿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옷장사, 음식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하기를 수십 차례 어느덧 30고개를 넘었지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는 집념이었다. 각종 메뉴를 시도하고 좌절하고 마침내 발견한 오늘날 주 놀부의 대표 음식이 된 보쌈 요리였다. 1989년 본격적 가맹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은 일취월장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꿈은 꽃피기 시작했다. 성공 DNA란 게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상점은 아무리 어려운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점 같았습니다. 농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뿌린 만큼 수확한다는 것에 대한 신앙 이상의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대충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살면서 누군들 어려운 순간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어렵다고 그때마다 포기했다면 오늘의 제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한강에 가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 아니 10번도 넘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내일 가도 되는데 왜 미리 가나? 한강은 마지막 선택으로 보유하고 오늘 할 일에 노력을 기울이자 하고 생각했죠. 가더라도 이번 일은 마치고 가자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시도하고 하다 보니 어느덧 지금이 인정받는 경지에 왔네요. 한 우물에 올인하다. 지승용 민들레 영토 사장은 사업 초창기 가래떡 노점상으로까지 나섰던 CEO. 하지만 지금은 한국형 문화카페 민들레 영토의 성공으로 사업 초기에 비해 마법 같은 성장을 기록했다. 그는 오리지널과 짝퉁 인생의 차이는 바로 독창성과 상황 대처 능력에서 비롯한다며 짝퉁 인생은 결국 버티지 못하는데 오리지널과 인생과 차이를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자기 것을 가졌다고 자신한다면 끈질긴 작은 기다림의 경험이 큰 것을 지킬 안목을 낳는다고 대답했다. 변화의 기운은 잠재된 채로 수면 아래 머무르지만 그 기운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일시에 폭발해 밖으로 분출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CEO를 만났을 때 당신의 성공 비결은 머리, 가슴, 배 가운데 어느 요인이 가장 강했느냐고 콕 찍어 대답해달라고 농담삼아 물어보곤 한다. 머리의 지능, 가슴의 감성, 배의 배포가 다 조화되어야 하지만 결정적 캐스팅 보트 작용 요소는 어느 것이냐가 궁금해서이다. 대부분의 CEO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포라고 대답하며 배포는 지구력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성취의 기회를 움켜쥔다는 것이다. 목표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선 지속적 끈기를 뼛속에 새겨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 배포란 결국 남과의 경쟁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힘이다. 익히다와 익다에서 어간이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의미심장하다. 익힌다는 것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CEO들을 보면 전직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경력이 만들어진 뒤이고 횟수도 많지 않다. 특히 입사 후 5년 안에 그만둔 이력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직장에서 3년은 기본사항에 대해 배우는 기간이요. 5년은 한 직장에서 배우고 정착하여 성과를 내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실제로 그 이전에 그만둔다는 것은 조직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했거나 이기적이거나 둘 중 하나로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게 커리어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다. 조직에서 일껏 가르쳐준 것을 토해내지 않고 그만두었다고 보는 측면에서도 감점이고, 인간관계 등 직능이든 어디나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견뎌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마이너스란 이야기다. 스스로 종사하는 분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구력을 갖고 올인하며 일해왔나 뒤돌아보아라. 삶에는 찔레꽃 인생과 장미꽃 인생이 있다. 자잘한 꽃망울을 피우는 조기 발화형의 찔레꽃도 있지만 늦게 피지만 크게 피는 장미형 인생도 있다. 당장 여기저기를 넘보는 사람은 남과의 경쟁 논리에 사로잡혀 인생 첫 단계에서 프리미엄이 감소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끈질긴 지구력으로 한 우물을 파는 자는 나중에 소담한 장미를 피운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무로 담듯 자신의 종목을 분산시켰던 이가 CEO로 오른 경우는 보지 못했다. CEO들이 최근 뜨고 있는 투잡스족에 질색하며 개인의 열정을 회사의 비전에 일치시킬 것을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되었다. 자신의 영역에서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선행 투자를 묵묵히 해온 끈질긴 사람이 여기저기 넘본 헛떡도기를 결국 능가한다. 두 번째, 준비가 행운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만들고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디즈레일리, 영국의 정치가.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준비였다. 결국 삶에서의 성공은 준비에서 판가름이 난다. 팔저소관, 운명도 결국 준비에서 차이가 생긴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 사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약속 시간을 정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신축 건물이라서 모든 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작동했다. 그런데도 그는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가득하게 차고 다녔다. 얼핏 욕심쟁이 스크루지 영감이 생각나서 어색하기도 했다. 더구나 가뿐한 열쇠 몇 개도 아니고 마치 조선시대 곡간 열쇠같이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해 보였다. 쌀가마니가 쟁여있는 곡간이 예전처럼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내 눈길이 열쇠 꾸러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느꼈는지 A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하하, 제 삶의 모토는 첫 번째 준비와 대비, 둘째도 준비와 대비입니다. 지금 모든 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기계 작동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위기는 늘 예고 없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평소엔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가동되다가도 기술자가 없는 일요일 같은 날은 문이 작동되지 않는 등으로 말이지요.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때도 그는 노트북, 사무실 데스크톱, 컴퓨터 USB 등 몇 곳에 나누어 3-4번 저장한다고 덧붙였다. 보통 사람들은 대비를 안 해놓고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필 왜 나만? 이라며 그날의 일진, 좀 더 심한 경우 자신의 불행과 불운을 탓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적 재앙이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인 것처럼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준비란 곧 위기관리다. 여러 가지 가능한 위기를 상정하고 그중 최악의 경우에 2중, 3중으로 대비하는 것을 운을 만든다. A 사장은 말을 이어나갔다. 남들은 자기보다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만 하더군요. 나는 안 그래요. 나보다 더 노력하고 재능이 뛰어난 결과로구나 생각하죠. 어차피 산다는 것은 점을 잃는 행위예요. 점이 이어져 선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점을 잘 찍어야 미래의 선이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오늘 일이 잘 안 풀렸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재수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에 내가 잘못 찍은 점의 결과라고 생각.
100% 수용하죠. 내가 찍어야 할 점을 뭘 하나 제대로 안 찍어 오늘 끊어지고 만 것이죠. 바로 전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10년 이상 된 나의 묵은 과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불운이든 불행이든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을 잘 이으려면 현재의 일에 집중해야죠.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언제고 끊어지게 마련이니까요. 준비가 행운을 만든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놈은 운 좋은 놈이고 운 좋은 놈은 누구도 못 이긴다는 말이 있다. 사실 CEO들을 인터뷰할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 즉 운치기삼이란 이야기였다. 열이면 아홉은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겸손해서 그런가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그들의 사주가 좋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준비가 운 좋은 일을 만든 것이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말일까? 나는 이 같은 질문에 전문 경영인들은 골프에 빗대어 대답했다. 골프를 배울 때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공을 치는 자세로만 바로 하면 공은 제대로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다는 것과 통한다. 얼핏 행운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힘든 시간을 효과적으로 썼기 때문에 받는 보답이다.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 30대 중반에 대기업의 사장에 올라 60대까지 부회장을 지내다 이제는 강남에 고층 빌딩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H회장. 그 역시 성공의 키워드로는 제시한 것은 준비였다. 일에 몰입하면 돈이 눈앞을 왔다 갔다 어른거리는 게 절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그 결정적 기회를 간파해서 잡을 수 있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예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잡을 기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놓치는 경우죠. 잡는 경우에도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기계로 한 장도 세지 않게 모두 챙길 수 있는 반면 준비가 부실한 사람은 잠자리채로 듬성듬성 잡을 수밖에 없죠. 기자에서 교수로, 교수에서 경영인으로 성공적 인생 3무작을 한 S사장. 그는 성공적 경력 관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다. 과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평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데서 출발한다고 털어놓았다. 하다못해 이직을 준비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코앞에 닥쳐야 호적 등본이니 재직증명서니 관련 서류를 떼느라 부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여유 있을 때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준비, 몇 세트 만들어 놓죠. 그러면 각종 서류를 떼는데 따른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나 의구심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번에 CEO의 제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서류를 몇 시간 내에 제출해야 했죠. 만일 사전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주위에 강력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의 이 같은 사소한 준비가 오늘의 기회나 행운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가 느낀 것은 운이란 결국 준비와 비례한다는 것이었다. 흔히 팔자는 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바꿀 수 없어 팔자소관을 바꾸지 못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는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행운의 화살을 맞을 확률을 높이려면 나의 준비로 기회의 체표 면적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빈 곳을 메워 준비하는 습관. 그것이 CEO들의 행운을 만들었다. 준비는 없는 행운도 불러온다.
이들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 또 자신을 차별화시키기 위해 신뢰를 쌓든지 아니면 희소성 있는 자신만의 실력으로 승부를 걸든지 어떤 식으로든 철저히 준비를 했다. 당신에게 기회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렇다면 잠자리채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레이더망으로 100% 포착, 자동화 시스템으로 잡을 것인가?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다.